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분양 담당 박석순 팀장입니다. 제 양력은 밑에다가 적어 놨고요. 오늘 이제 화양지구 현대 힐스테이트가 곧 중도금 자설을 해서요. 또 마감 임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자로 제가 포스팅한 내용인데요. 요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10분이니까요. 중간에 끊기면 그런 줄 아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택시 화양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 4월에 왔는데요. 이제 10월이 되었네요. 처음에 암울하게 거의 1571세대 중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으나 지금은 드디어 마감 임박이 되어 갑니다. 평택시 미분양 아파트는 꾸준하게 매달 300여 채 전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청 가서 확인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300채씩 나가고 있어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호수도 올 초 7만 5천 세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6만 3,100곳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지금 계속 모델하우스 아니라서 고객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많이 줄지 않은 느낌이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분양 전반기에 10만여 채가 분양을 또 신규로 했으니까 신규로 미분양까지니까 한 10만 1000채가 팔린 거죠. 그래서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완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신규 분양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오르면서 아파트 건설 수익성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매년 신규 아파트 수요는 한 3,4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20만 곳 정도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2, 3년 후 신규 아파트 수요가 부족할 것을 예상한 우리 똑똑한 원희룡 장관이 밀어내기 시에 아파트 12만호 공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12만호입니다. 공사비 인상과 각종 분쟁으로 건설 인허가는 작년에 비해 39%, 착공은 56% 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 3년 후에 이 착공과 인허가가 줄잖아요. 그러면 2, 3년 후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요. 또 아파트 폭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부동산 대책가 맞다. 이렇게 소주제로 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멍청한 민주당 인사들과 전 민주당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책이 싫을 뿐이에요. 기자, 언론인들이 원희룡 장관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호수와 후반기 아파트 인허가 수와 공급량은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2, 3년 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원희룡 장관의 말은 틀리고 오히려 지금 아파트 공급이 적다는 심리를 부추겨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74%, 76%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을 죽이면은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서요. 나라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서 나라가 힘듭니다. 국민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을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멍청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언론들이 이번에 헛발질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경작에는 우등제와 열등제, 기펜제가 있어요.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우등제입니다. 수도권 인기지역 새 아파트는 공급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서울 근교 30km로 못 박은 겁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우등제 12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죠. 수도권의 인기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멍청한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멍청한 언론의 기레기들이 불쌍한 서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가난의 지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집값 안 오른다.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올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제발 멍청한 민주당, 민노당, 야당들은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지지자들, 서민들,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걸까요? 자, 부동산 전문가 통계 분석. 그래서 MZ세대, 영끌세대에서 집 산 사람들, 언론에서 지금 멍청한 언론인과 멍청한 민주당 인사들 중에 집 자꾸 저 민주당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책이 싫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하면서 MZ세대 영끌에서 집 분양받은 사람 망했다고 선전선동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끌 세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거비는 집을 사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기지역 매매 시세는 작년 말 올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세도 7월, 8월에 저점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대부분 영끌 세대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얻었습니다. 당장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고 현재 소비를 줄이기는 하지만 미래 소비를 늘리거나 미래 안락함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아파트를 사지 않는 젊은이들은 10년, 20년 후 자기 집으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자기 집을 갖고 좋은 집, 우등재를 사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 핏땀 빨아먹으면서 살 캥거루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부자일수록 자녀 재테크에 열성입니다. 제발 멍청한 민주당 야당 이사들 말 듣지 마세요. 멍청한 아빠 엄마가 되지 말아주세요.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요. 사실이니까 자꾸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은 무조건 내린다. 전문가 의견 박석순 팀장 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정권 이렇게 쭉 해오는 동안 계속 단계적으로 내렸어요. 잠재 성장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좀 와서요. 우리나라 이제 2% 정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GDP 규모는 매년 상승했지만 그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수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인구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산력이 상승하거나 혁신, 기술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잠재 성장률이 50%, 12%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이제 0%대 잠재 성장률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대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본처럼 경제 성장률이 낮잖아요. 그럼 이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자는 낮아지니까요.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저이자,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자는 안정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시간을 봐야 돼요. 단기, 장기로요. 부동산은 항상 장기, 단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플로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안 좋고 지금 오를까요? 지금 내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수도권 인기지역 부동산 앞으로도 투자 수단으로 유력합니다.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 좋습니다. 자, 삼성의 도시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인구는 최종적으로 120만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평택시 화양지구 현대헬스데이트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1688-8948이고요.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택 화양 개호 1571세대 중에 지금 76하고 84 일부 남아있어요. 마감 임박입니다. 1688-8948이고요. 자, 후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연구소, 쌍용차, 평택항, 평택오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